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통합사의 윤리편 선수학습 2 이 마하트마 간디와 도산 안창호를 비교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합사의 2에서 윤리편에 마하트마 간디 시민 불복종 운동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 제가 어디 가든 도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산 안창호 동시대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각자 환경도 비슷했어요. 영국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인도와 일제하에 있어서의 조선의 모습이죠. 대한제국.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상을 이 시민 불복종 운동하고 부산에 그 당시에 실행됐던 내용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는 1930년대 간디의 시민 불복종이 있었다면 조선에서는 도산 안창호에 의해 수양 동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수양 동호회 사건은 사실은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이게 박해를 하면서 이게 만든 사건인데 실제 수양 동호회라는 조직은 있었던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건을 만든 거는 일본이죠. 간디 1930년대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응하는 안창호의 활동 중에서는 1937년 수양 동호회 사건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디의 시민 불복종 운동과 수양 동호회 운동은 동일한 성격의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향점은 자국에 있어서의 국민들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첫 번째, 인도 간디의 시민 불복종 운동. 간디는 1930년 소금 행진을 시작으로 영국 식민 통치의 부당한 법과 정책에 대해 비폭력적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어요. 이 운동은 뭐냐면은 간디가 살아있는 곳에서부터 바닷가까지 행진을 해서 바닷가에서 도착이 되면 거기서 소금을 직접 만들어서 만든 소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어가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소금을 만들기 위해 바닷가를 향해 행진을 시작할 때 바닷가를 향해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70명이었으나 해안가 도착 시 수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영국에서는 압박을 가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구금하고 이제 많은 괴롭힘을 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1931년 소금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부당한 법에 복종하지 않는 이것은 비폭력 저항으로 해야 되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서 식민 통치의 정당성 약화를 주장하는 사례로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반면에 조선에서 안창호의 수양 동호회 사건은 안창호는 간디처럼 1930년대에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 인물은 아니에요. 대신에 자강 운동을 한 거예요. 자강 운동. 여기는 외부로 드러내면서 이제 자강을 키웠지만 여기에서는 자강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끔 하려고 했어요. 독립으로. 그래서 오히려 도산 안창호의 핵심적인 방법은 민족의 자각과 인격 혁신을 통한 독립 역량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의 자각과 혁신, 인격 혁신 이거는 뭐예요? 자각 운동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926년 국내에서 조직된 수양동호회는 안창호의 흥사단 계열 운동으로 인격 수양과 민족의 실력 배양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강조한 것은 무실력행이에요. 무실력행. 쓸데없는 거에 쓰지 말고 실질이 나타나는 이게 실학의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강력한 조치.
그 무실 역행, 즉 실제적인 자기혁신의 실천이었고 안창호는 개인의 자기 개조가 민족의 개조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결국은 깨달음의 확산이라는 것도 이 조상이 생각한 이러한 흐름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뭐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깨닫게 되면은 뭐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기 개조가 이 얘기는 뭐예요? 자리 역할을 행해서 민족의 개조로 이거는 결국은 자리를 통해서 이타의 행위가 나오도록 합니다. 이게 상고불의 입장이겠네요. 상고불의를 통해서 하와 중생의 세계로 나가는 것. 그리고 일제는 1937년 6월 수양동호회 사건을 일으켜 그랬기 때문에 이 수양동호회는 그냥 건전한 이러한 흐름이었는데 이것을 일본에 저항하는 그 저항 세력의 사건으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으켜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관련 인사들을 대거 체포했다. 안창호 역시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결국 경제가 악화되어 1938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두 사상의 실천 행동을 대비를 하면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간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해서 소금 행진을 했죠. 결국은 1931년에 소금법이 철폐가 되고 부당한 시민법에 대한 불복종의 내용을 보여줬고 대중의 직접적 비폭력 저항을 이끌었고 영국 시민 통치 거부를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서 나갔어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시민 불복종을 통한 시민 권력의 정당성을 거부를 하는 거죠. 반면에 조선에서는 도산 안창호가 민족 자강, 민족 개조 운동을 해요. 그것이 이제 수양 동문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민족의 자각과 인격 수양, 실력 양성을 키우는데 이때의 방법은 개인의 자기 혁신이 민족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제에 대한 민족적 독립 영역이 구축이 돼서 이 구축되는 그러한 사례를 키우는 게 뭐예요? 무실역행 대공주의. 대공주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민의 수면과 민족 영역 형성을 통한 식민 지배 극복해서 동시대에 비슷한 형태의 상황에 처한 나라에서 두 사람이 커다란 자국을 위한 운동을 했었던 분들이에요. 따라서 간디에게 시민 불복종이 있었다면 도산 안창호에겐 민족 개조와 수양 동호회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간디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을 강조했고 안창호는 스스로를 개조하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시민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1937년 수양 동호회 사건 자체를 안창호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일제가 수양 동호회와 안창호 등을 탄압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이것을 사건화 만든 거는 일제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탄압하기 위해서. 자, 그럼 무실역행이라는 건 우리가 자주 들어봤어요. 무실역행과 대공주의를 한번 살펴봅니다. 무실은 참되고 실질적인 것에 힘을 씁니다. 이 얘기 있죠? 참되고 실질적인 것을 힘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례허식이 아니라 실제인 참에 들어가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는 무실역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행은 힘써 실천한다는 뜻이고 무실역행은 단순한 금매나 성실이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인간이 되어 이게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인간이 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자기 혁신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다? 무실역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창호는 말과 생각만 앞세우는 공론이나 명분론을 비판하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부터 참됨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거짓 없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도서는 17세부터 거짓 없는 삶을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구조로 표현하면 무시를 자기 혁신, 인격 혁신, 신민이 돼서 백성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민족 혁신이라는 단계로 설명을 될 수 있습니다. 자, 대공주의 여기는 봉변되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공주의란 1930년 상하이에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면서 안창호가 대공주의를 제창을 했어요. 그래서 대공주의는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민족 전체의 공동 목적을 우선하는 사상, 그러니까 공동체 사상이에요. 공동체 사상. 공동체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창호가 활동하는 당시 독립운동 진영은 여러 노선과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때 도사 안창호는 분열을 극복하고 민족 전체가 독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통합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얘기했어요? 대공주의를 얘기했다. 그의 대공주의는 개인의 사익을 극복하고 공익 추구를 하며 분열이 극복되고 민족 통합이 이루어져서 독립국가가 건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뭐를 주장했다? 대공주의를 주장했다. 그럼 무실력행과 대공주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무실력행은 개인의 측면이 강하고 대공주의는 공동체 민족에 대한 측면이 강해요. 여기에 대한 핵심 질문은 무실력행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공주의는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핵심 질문은 여기서 보면 나는과 우리는으로 이게 갈리고 있잖아요. 또 출발점은 여기서는 자기 혁신이고 여기서는 공동체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참된 성실 실천이고 여기는 공익 통합 평등을 얘기하고 있고, 극복 대상은 거짓 허위 공론이고 여기는 분열 파벌 사익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게 대공주의예요. 그래서 무실력행의 목표는 건전한 인격과 백성을 새롭게 개조를 하겠다는 거고, 대공주의는 통합된 민족과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내면에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고 개인이 공동체의 중요함을 알게끔 하는 것, 이것이 무실력행과 대공주의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무실력행은 나를 바로 세우는 원리이고 대공주의는 우리를 하나로 세우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사상은 연결되어 있지만 안창호 사상을 단순히 개인 소양론으로 이해하면 무실력행만 묻게 되고, 반대로 민족주의만 강조하면 대공주의의 의미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주의 그러면 민족주의에 가깝지 않느냐, 무실력행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도산의 생각은 무실력행과 대공주의는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하나의 개체로 봐야 된다, 유기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무실력행, 거짓을 버리고 참된 인간이 되면 자기 혁신이 이루어지고 인격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혁신이 이루어진 사람은 건전한 시민, 국민이 형성이 되겠죠. 이러한 국민들이 단합이 되는 게 대공주의인데, 이 대공주의는 개인의 사익과 집단의 파벌을 넘어 공익을 추구를 해요. 그 공익을 추구를 하다 보면 모두 우리가 민족이 통합이 돼서 독립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본 게 무실력행에서 대공주의를 거쳐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내용까지 이어지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를 연구자들은 무실력행은 개인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고 대공주의는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루는 노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겠죠. 이게 무실거형은 개인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고 대중주의는 독립운동의 통합을 이루는 노선이다. 자, 이제 시민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간디의 시민 불복종과 조선의 시민운동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간디가 부당한 권력에 저항을 해서 그 저항을 어떻게 해요? 시민의 비폭력 저항으로 나타나게 해서 사회 변화라는 방향을 강조했다. 안창호는 개인의 자기욕심과 공공의식의 형성으로 공동체 통합으로 민족의 자립을 이루려는 방향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산 안창호의 시민상은 단순히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이라기보다 자신을 수양하고 실제로 행동하며 사역을 넘어 공익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통합에 책임지는 시민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간디 이 분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 조상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많은 내부적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선수학습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